지금부터는 30년 전 1995년 6월 29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삼풍백화점이 맥없이 무너졌던 바로 그날이 1995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삼풍백화점 붕괴였는데 건국 이후에 최대 참사였습니다. 최고위원 기억하시죠? 그렇죠. 저 때 제가 이제 그 사회부 기자를 하고 있을 현장 취재 때였습니다. 아니 현장 취재를 갈 정도는 아니고 현장 취재는 이제 후배들이 네. 갔었는데 그래서 상황을 저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그 구조 과정, 붕괴의 원인, 그 후에 수사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기자로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참 참담한 과정이었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수습과 함께 이제 재발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거론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참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과연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대응 네. 뭐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그럼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형 건물이 순식간에 20초 만에 이렇게 와르르 폭삭 주저앉았을까? 이건 인재다. 그리고 실제 예견됐던 참사였다라는 평가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 이제 삼풍백화점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네. 그 앞에 이제 사법연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시 합격해가지고 네. 그 연수원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점심은 항상 삼풍백화점 식당 가서 밥을 많이 먹었죠. 그날도 그러면 아니 그날은 아니에요. 그 한참 후에. 한참 후에. 예, 그런데 이제 삼풍백화점이 그 당시에 상당히 강남에서 고급 백화점으로서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였고 사실 그 내부도 들어가 보면 이제는 없던 백화점으로서 어떤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네. 지방에서 이제 검사를 하다가 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5층까지 있었는데 5층에 이제 냉각탑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톤짜리 냉각탑을 설치했고 와우. 그다음에 5층에 4층이 이게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지지해줄 수 없는 기둥을 거기다 세운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중에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무너질 붕괴가 조금씩 있긴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이제 뇌물까지 주면서 네.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 구조 변경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백화점 붕괴라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정말 다시 봐도 진짜 믿기지 않는 정말 폭삭 주저앉은 삼풍백화점인데 당시에는 뭐 지휘 체계도 허술하고 뭔가 골든타임 이런 개념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피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신속한 초동 조치 그리고 체계적인 대처입니다. 근데 사건 발생 5분 만에 119 구조대와 군경이 출동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정확한 지휘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 지휘관들이 각자 독자적인 의견을 내다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일례로 경찰 특공대원이 지하 1층에 매몰된 이 사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건물 경비를 맡고 있던 군에서 막아서 1시간 동안 들어가지 못했다는 당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출동한 군경이 자리 싸움을 하는 이런 촌극이 빚어지게 된 건데 네. 게다가 또 하나 전문 지식과 장비조차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난대책 상황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더 피해를 확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도 3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들 저희가 신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기억하기 싫은 가슴 아픈 참사가 유독 많았던 94년, 95년이었습니다. 한국일보가 그날의 참사를 되짚었습니다. 호미 들고 쓰레기 섬을 헤맸다. 내 아이 뼈 조각이라도 찾기 위해. 당시 서울시 대책본부는 사고 보름 뒤 잔해물을 난지도 매립지에 내다버렸다. 실종자 상당수를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시점이었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행태지만 그땐 그랬다. 진옥자 씨는 참사 당일 남편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다. 산풍이 무너졌대. 애가 거기 갇혀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자마자
택시를 잡아 내달렸지만 도착했을 땐 경찰이 이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진 씨는 일이 끝나면 강당에 들러 차가 끊길 때까지 머물렀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30분 동안은 엉엉 소리를 내 울었다. 밤이 늦어 사람이 없으면 크게 울었고 사람이 보이면 잠시 숨을 죽였다.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면 호미를 쥐고 난지도로 갔다. 트럭이 몇 회씩 들어와 잔해물을 뱉으면 그 뒤를 쫓아다니며 파헤쳤다. 뼈 한 조각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쓰레기 더미를 뒤져댔다. 딸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남편은 충격으로 병이 생겨 5년 뒤 세상을 떴다. 난지도를 가서 쓰레기 더미, 그러니까 트럭 몇 대가 들어와서 잔해물을 뱉으면 그 뒤를 쫓아서 호미로 땅을 파면서까지 그 자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고 여전히 지금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진옥자 씨의 사연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게 가족의 그 심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땐 많이 벌어진 겁니다. 네. 백화점이 저렇게 붕괴되는 사건 자체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후의 수습 처리 과정에 지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때 언론에 보도된 모습들이 생생히 떠오르는데요. 실제 난지도에서 그거를 파헤치는 그 유가족들의 모습들이 한동안 보여졌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과정에서 그 시신의 일부를 찾아내는 일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가가 이 네. 안전을 책임지지 못할 때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가슴 속에 남아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고 그래서 네. 아마 특별히 30년이 된 오늘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네. 국민 안전에 대한 이 국가의 책임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의 참사를 떠올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 국민에게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현장 참사를 피한 사람들도 꽤 많았겠죠. 배우 나영희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날도 전 거기 있었어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고 있다가 2시간인가 있다 무너졌거든요. 세상에. 그거 떼밀다가 딱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상상이 얘랑 나랑 거기서 떨어지는 느낌. 그걸로 한 3일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 배우 나영희 씨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수습에 뛰어든 소방관들도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저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 떠오르게 되는데 안 기자님, 지금 저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금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네? 위령비를 놓고서도 넋이라도 기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그 위령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곳이 아니라 양재 시내숲 꽤 거리가 떨어진 곳에 왜 있다는 거기 거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아파트 지역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랄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곳에 아직까지 지어지지 못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은 그 자리에 이런 위령탑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사가 났던 그 자리에 놓지 않고 더 거리가 멀리 있는 그곳에 났다. 뭐 이 부분도 아마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있죠. 원래는 그 사고가 난 현장에 네. 그 위령탑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제 그 주변 사람들 또 거기에 뭐 여러 이제 소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런 문제들과 이제 서로 이해가 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그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 양재 시민의 숲으로 가서 있는 건데 이런 문제도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네. 그리고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서로 소통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1995년 6월 29일 이제 이틀 뒤가 되면 30년이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또 반성과 성찰을 그동안 해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